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하나이글스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모두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두 선수의 대박 계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탈 그리고 ESPN의 제프 파산 등 현지 유력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폰세가 토론토와 3년에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440억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이었죠. 로젠탈 기자는 시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폰세가 최소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사이에 3년 계약을 따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폰세가 받은 3년에 3천만 달러 계약은 KBO 리그를 거쳐서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 신기록입니다. 폰세 계약은 2년 전에 패디가 받았던 2년에 1,500만 달러 계약을 거의 2배 뛰어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폰세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29경기에 나서서 180.2이닝을 던지는 동안 17승 1패, 평균 자책점도 1.89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52개와 한 경기 18개 탈삼진 모두 신기록이었습니다. 폰세가 기록한 1.89의 평균 자책점, 2010년 류현진 선수의 1.82 이후에 15년 만에 나온 1점대 평균 자책점이기도 했는데요. 폰세는 다승왕과 평균 자책점 왕, 탈삼진 왕, 승률 왕까지 투수 4관왕에 올랐고요. 당연하게도 올 시즌 MVP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폰세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피츠버그에서 55.1이닝을 던지면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은 5.86에 그쳤고요. 평균 구속 역시도 93마일가량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폰세는 이후에 아시아로 진출해서 일본에서 3년, 한국에서 1년을 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투수로 거듭날 수가 있었는데요. 한화에서 폰세의 평균 구속은 95마일까지 올랐고요. 구속이 오르면서 변화 후의 위력 역시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기에 스플리터를 장착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폰세는 올 시즌 스플리터의 구사 비율을 확 늘리면서 역대급 탈삼진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폰세는 상대 타자들의 36.2%를 삼진으로 잡아냈고요. 헛스윙 비율 역시도 16.5%에 달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KBO 리그 출신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네, 폰세에 앞서 2년에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었던 패디가 이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평범했던 구위와 결정구의 위력에 있었습니다. 패디는 지난해는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꽤 잘 던졌지만 평균 패스볼 구속이 93마일,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빠른 공이 아니었고요. 이 주무기 스위퍼 역시도 헛스윙 유도라던가 이 삼진을 잡아내는 결정구로 쓰이기보다는 약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결과 패디는 올해 4승 13패, 평균 자책점도 5.49로 부진하면서 FA 시장에서 새 팀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폰세를 지켜본 스카우트들은요, 제구력은 패디가 더 뛰어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토할 수 있는 구위와 헛스윙 유도 능력은 폰세가 더 낫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진출 당시 패디보다 나이는 한 살 더 많지만 구속과 구위 그리고 결정구까지 갖췄기 때문에 폰세가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예측을 했던 거고요. 이는 그대로 또 적중하게 됐네요. 네, 폰세가 받은 3년에 3천만 달러 계약은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000만 달러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는 선발 투수의 몸값이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 선수라면 4선발, 5선발급도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가는 시대가 됐죠. 이 토론토 입장에서도 이번 계약은 폰세를 단순히 긁어볼 만한 복권이 아니라 꾸준히 하위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본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론토는 앞서 FA 선발 최대어인 딜런 시즈와도 7년에 2억 1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아쉽게 다저스의 우승을 내준 토론토는 내년에도 다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폰스는 시즈와 케빈 가우스먼, 셰인 비버, 호세 베리오스, 트레이 예세비지 등 쟁쟁한 투수들과 함께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몰라 에릭 라우어, 모든 프랜시스까지 선발진 진입을 노리는 자원인데요. 큰 계약을 통해서 합류한 만큼 폰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경쟁 상대가 많아서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으로 가우스먼과 비버의 계약이 또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한편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폰세와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을 했었던 와이즈도 잃게 됐습니다. 미국 매체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휴스턴이 와이즈와 메이저리그 계약에 합의했다라면서 260만 달러 보장, 2027년에는 구단 옵션이 있는 1+1 계약이라고 밝혔는데요. YG 계약은 최대 2년에 1,000만 달러, 약
147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휴스턴은 와이스를 선발로 기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프란버 발데스가 FA 자격을 얻어서 떠났고 웨스네스키, 블랑코, 월터 등 많은 선발 자원이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선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헌터 브라운 외에는 미들 선발이 없는 가운데 휴스턴의 크레인 구단주가 사치세를 피해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하면서 한국 무대에까지 눈을 돌리게 된 건데요. 와이스 선수 사실 뭐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메이저리그 문턱도 밟지 못한 그런 선수이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대만 프로야구와 독립리그를 거쳐서 2024년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화의 유니폼을 입게 된 와이즈는 빠른 적응과 함께 재계약에도 성공하면서 올해 30경기에서 16승 5패, 평균 자책점도 2.87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이즈는 207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폰세와 함께 역대 최초 단일 시즌 단일 구단 200탈삼진 듀오가 됐고요. 한화 구단으로는 2006년 류현진, 문동환 이후에 19년 만에, 그리고 외국인 듀오로는 역대 최초로 동반 15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폰세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와이즈의 잔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휴스턴의 260만 달러 제한을 맞춰줄 수 있는 여력은 당연하지만 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폰세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은 계약이긴 하지만 이 와이스 선수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휴스턴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가장 먼저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와이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스토리가 이 감동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꼭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폰세에 비해서는 9위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패스볼 평균 구속도 94마일, 메이저리그 평균적인 수준이고 이 주무기인 스위퍼가 KBO 리그에서는 정말 잘 통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패디처럼 통하지 않는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측면에서는 260만 달러 보장 금액, 이거 사실은 기대 이상의 계약이잖아요. 이런 계약들을 보면서 한국을 오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더 많아지고 그 수준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을 했던 맨 매닝 선수,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디트로이트의 선발질도 지켜줬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또 앞으로는 KBO에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 이번 이 계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저희가 폰세와 와이스 두 하나 외국인 원투펀치의 계약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별이 뭐 현실로 다가오기는 했지만 벌써 내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고 드신 생각들 댓글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우 MLBTV는 PC제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